베를린 우크라이나 회담 메르츠 총리의 외교적 시험대. 베를린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관련 고위급 회담을 계기로 독일이 국제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프리드리 메르츠 독일 총리는 스스로 선택한 유럽의 리더 역할이 가져올 정치적 외교적 위험을 정면으로 떠안게 됐습니다. 아에르대 해설위원인 스테판 슈트흘릭은 이번 회담의 장면을 기묘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독일 우크라이나 경제포럼 연단에 나란히 선두 정상 가운데 눈시울이 붉어진 쪽은 전쟁 중인 국가의 지도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아니라 평화롭고 부유한 나라의 총리 메르츠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의 전면 침공에 맞서 싸워온 젤렌스키 대통령은 차분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연설에서 아침에 잠깐 깨어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기를 바란다. 그러나 곧 이것이 지난 거의 4년간 계속된 현실의 악몽임을 깨닫는다고 말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독일과 유럽 전체의 악몽으로 받아들이는 듯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베를린은 중요한 외교적 결정의 중심이며 정의로운 평화를 위해 분투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는데 이는 마치 두 정상의 연설 원고가 바뀐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베를린 다시 외교의 중심으로. 이번 회담에서 독일 정부가 특히 중시한 점은 베를린을 유럽의 미래가 논의되는 외교적 중심지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유사한 협상이 파리나 런던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았던 것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날 베를린 총리실 앞에는 미국 협상단의 스티브 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를 비롯해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EU 및 나토 수장들이 잇따라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 대형 외교 무대가 됐음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든 의자 사이에 선 메르츠. 그러나 메르츠 총리는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점점 실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유럽 국가들 사이의 의견을 조율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비교적 우호적인 제안을 들고 온 미국 측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운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우크라이나, 미국 3자 회담을 마친 뒤 그는 눈에 띄게 지쳐 보였고 예민해진 모습도 감지됐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기준선을 스스로 높였는데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충분한 안보 보장이 유럽 전체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안보 보장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는 이미 여러 정상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민감한 사안으로 미유 공동평화유지군의 필요성, 나토 집단방 위조항 제5조에 준하는 보장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등 핵심 쟁점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입니다. 또한 그는 과거 민스크 협정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2014년 이후 러시아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었던 합의가 당시로서는 최대치였다는 점에서 오늘날 더 나은 협상 조건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습니다. 푸틴의 태도가 관건. 설령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일정 부분 조율된다 해도 러시아의 반응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회담 종료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휴전 이후 유럽 주도의 다국적 부대를 우크라이나에 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상군 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유럽 내에서 논의조차 꺼리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불투명합니다. 메르츠 총리는 회담 말미에 적어도 크리스마스 기간만이라도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보호해달라며 러시아 측에 남은 양심에 호소했는데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짧게 답했습니다. 그런 양심은 그곳에 없습니다. 결국 푸틴 대통령이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메르츠 총리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를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러시아 측에서 휴전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유리 우샤코프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최근 발언을 보면 휴전 의지에 대한 어떠한 신호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를린 외교 무대의 중심에 선 메르츠 총리, 그의 야심찬 리더십은 유럽의 결속을 시험하는 동시에 성공과 실패의 책임을 고스란히 그의 이름으로 남기게 될 전망입니다.